자, 이제 월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거 가지고 제일 먼저 할 작업은 이 월 단위로 만들어진 이 표들을 피스컬 이어 단위로, 그러니까 회계 연도 단위로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손익계산서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모양만 설명할 텐데,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회계연도를 6개월로 정했다면 첫 월부터 6월째까지의 합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월째부터 12월째까지의 합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해서 이제 뭉쳐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대차대조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항상 기 말의 잔액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째 잔액, 합산이 아니고 12개월째 잔액, 이게 들어가게 셀을 구성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아요. 역시 6개월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작업이 좀 간단합니다. 다만 먼저 해줄 일은 우리가 그 작업을 하려면 이 위에 있는 시간, 요 행들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월 단위로 해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시간 단위가 요 누적 월수였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누적 월수가 기준이 돼서 0, 1, 2, 3, 4 이렇게 앞셀 더하기 1씩 해서 이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12를 넘어가면은 누적 연수가 또 뭐 하나 넘어가고 여기에 물려가지고 다 이제 고쳐지게 돼 있는데 이 피스컬 이어 단위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요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행을 바꿔주는 겁니다. 요 행이 이제 손익계산서 원래 월 단위에 가보면은 밑에 있는 뭐 거를 뭐 그 11, 피스컬 이어로 나누어서 반올림을 해라 하는 막 이런 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요 피스컬 이어가 처음에는 0, 그 다음에는 1, 2, 3, 4 이렇게 일씩 더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고 요게 고쳐지면 누적 월수는 더하기 일씩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피스컬 이어 하나 넘어갈 때마다 곱하기 6배씩 넘어가야 되죠. 그렇게 셀이 바뀌고요. 요 월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누적 연수는 뭐 가만히 놔둬도 원래 식으로도 똑같이 이제 그 1년이 지나가면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월이냐, 뭐 연도가 몇 년도냐, 이거는 가만 놔둬도 되고. 다만 시작은 똑같은데 이제 끝나는 게 그냥 그 원래 이 그 8월 1일 같으면은 이달의 말일을 적어주세요 했는데 그 달의 말일이 아니고 이제 피스컬 이어가 몇 개월인지 그 개월 수만큼 이제 지나간 월을 적어주세요 하고 요 종료일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타임 부분에서는 요 종료일 요거 하나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피스컬 이어 계산하는 이 행위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뀌니까 누적 월수 계산하는 법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요거 세 개를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그 기본적인 변화는 원래 누적 월수가 0, 1, 2, 3, 4였는데 그게 아니고 피스컬 이어가 0, 1, 2, 3, 4가 되도록 모든 걸 맞춘다. 근데 그 맞추는 게 간단해요. 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만 고친 다음에 쫙 끌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먼저 고친 다음에 요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여기다가 컨트롤 V, 피스컬 이어 시트마다 이 위에 거를 다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피스컬 이어마다 더하는 방법은 이 SUMIF라는 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SUMIF를 써주는데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피스컬 이어 요 행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요 열에 있는 이 피스컬 이어 이 값, 그러니까 지금 1이죠. 1인 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요 1인 것만 일치하는 그 열 중에서 우리가 덧셈을 구해주고 싶은 행을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가 1인 것만 싹 더해줘요. 임대료 수익에서. 그게 SUMIF라는 함수입니다. 생긴 모양이. 여기 가서 보면은 좀 더 이제 명쾌하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임대료 수익 가서 요 식을 보죠. 먼저 SUMIF라는 함수 줬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피스컬 이어 행입니다. 그 행을 다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요 열 위에 있는 피스컬 이어 넘버 요거를 셀 하나만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손익계산서 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임대료 수익 그 행을 잡아줘요. 그러면은 방금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임대료 수익 전체 행 중에서 이 위에 있는 피스컬 이어의 값이 방금 지정해준 요 1과 일치하는 것들의 합만 구해줍니다.
그게 이제 이 시트에서 쓰는 유일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쉽게 하려면 아까 요걸 먼저 이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요 내역이 똑같기 때문에 이 IS 시트에 가가지고 얘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어요 그냥. 그러면은 얘가 항목이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는 항목들을 다 합산한 다음에 다시 영업수익은 요거 4개를 더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뭐 이래도 좋고 아니면 영업수익부터 아예 썸이프를 써가지고 다 더해줘도 됩니다. 임대료 수익에서 보면 우리 드래그 하기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참조해야 되는 피스컬 이어에는 고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우리 시트에서 참조할 이 값을 밑으로만 안 따라오게 하고 그다음에 참조하는 실제로 합산을 구하려고 하는 행도 밑으로만 따라오게 달러 표시를 잘 붙여준 다음에 그냥 끌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임대료 수익은 손익계산서에서 11번째 행을 참조하고 있는데 관리비 수익은 12번째 바뀌었죠? 기타 수익은 13번째. 당연히 하나씩 밑으로 지금 참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카피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계산해서 쫙 끌면 됩니다. 지금처럼 항목별로 한 다음에 합계를 구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쭉 끌면 이까지는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스컬 이어별로 우리가 총 앞에 가정은 총 15회계 연도가 사업 기간이었어요. 이제 그만큼으로 짧아진 거죠. 132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 표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이제 간략한 표인 거죠. 월별 재무제표를 보고서에 넣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계산해 보고 싶은 게 요 DSCR이에요. DSCR은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의 약자인데 실제로 이제 그 값이 뭐냐면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한 다음에 그게 이자 비용의 몇 배인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영업 현금 흐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영업 이익이에요. 우리 영업 이익을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 이익에는 순수한 오퍼레이션에 의한 거 말고 이렇게 뭐 부동산을 처분해서 들어온 돈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현금이 이동하지 않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다음에 처분할 때 또 드는 역시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얘들을 빼고 순수하게 오퍼레이셔널한 현금흐름만 따로 그냥 한 줄 구해줍니다. 구해준 다음에 그렇게 구한 영업 현금 흐름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번 가용한 영업 현금 흐름이 나가야 되는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DSCR은 모양이 몇 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통 한 1.2에서 1.3 이상이면 안전하다. 이자는 갚을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월별로 다 이제 구해보는 거죠. 월별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거를 회계 연도별로 다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회계 연도에서 그게 심하게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 없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요 앞에 거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을 이제 낸 거고. 근데 이제 수식을 보면 나눗셈을 하는데 회계 연도 우리 투자 기간 이후에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뒤에는 값이 분모가 0인 구간에는 이게 막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날 때는 0으로 보여주세요 하는 함수가 여기 있는 if 에러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보여줄 때 분모가 0인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그 구간은 그냥 0으로 보여주세요 하는 그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도 지금 average if를 이제 써놨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평균 내주세요 하는 함수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전체를 평균 내면은 우리가 관심 없는 그러니까 0으로 처리된 구간이 다 계산에 포함이 돼서 평균값이 엄청 낮아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운영 기간만 우리가 관심 있는 기간만 DSCR이 보고 싶은 거니까 그 기간은 지금 0이 아닌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높든 낮든. 그러니까 0보다 DSCR이 큰 구간만 평균을 내주세요 하고 이제 함수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운영 기간 동안에만의 DSCR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매월 계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회계 연도 말마다 한 번씩 계산해 보는 게 보통이라서 요 월별 손익 계산서에서는 단기 순이익까지만 구했지만 피스컬 이어 가면은 그 밑에다가 요거까지 한 번 더 이제 구해 봅니다. 똑같이 대처 대조표로 가면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까 손익 계산서에서 카피해 오는 거고 요 부분은 월별 대처 대조표에서 그냥 카피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을 매 회계 기간마다 처리를 해 주는데 요때는 손익 계산서하고 다르게 매 회계 기간의 마지막 기를 쓴다 그랬죠. 근데 그때도 그냥 함수 sumif를 써서 할 수 있어요. sumif를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대차 대조표 시트에서 8번행 ES 가면은 8번행 이 누적 월수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누적 월수가
여기 있는 이 행의 누적 월수와 같은 것만 다 더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함수를 주는데, 실제로 누적 월수가 현재 이 시트에 있는 누적 월수와 일치하는 거는 마지막 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하기라는 그 형식의 sum if 함수를 쓰지만 결국은 마지막 월의 값만 여기 표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um if 함수를 써서 다만 참조하는 거를 피스컬 이어가 아니고 이제 누적 월수를 써가지고 마지막 월의 값이 여기에 이제 입력되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트에서 세부 계정만 그렇게 하고 뭐 더하기는 따로 막 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그냥 sumif 함수를 써가지고 다 처리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까지 계산한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끌면 피스컬 이어 재무제표가 그냥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월별 대차대조표에서 안 해봤지만 이 피스컬 이어 별로는 해보고 싶은 게 부채 비율, 담보 비율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에서 이 D per E라고 쓴 게 이제 debt하고 equity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debt을 equity로 나눈 비율,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거든요. 저 비율이 너무 낮으면 100%보다도 떨어진다. 이 말은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부채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론, 그러니까 차입금의 비율, 보통은 차입금 더하기 보증금까지 해서 그 비율이 얼마인지도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까지 더한 담보 비율이 보통은 뭐 한 60%대, 이게 막 너무 높으면 이게 언제든지 보존할 수 있어, 좀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업들도 이제 이런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봅니다. 볼 때는 똑같아요. 나눗셈 하는 게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요 부채 총합계 요거를 자본 총합계로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다만 우리 투자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저 뒤로 가면은 이게 다 0이 되잖아요. 뭐 0 나누기 0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면은 보기 싫으니까 이제 if erro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에러 나면은 0으로 써주세요 하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채 비율 계산하면 되고, 이제 담보 비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보다는 고정 부채, 차입금, 보증금 같은 이 고정 부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들락날락하는 이런 그 유동 부채 말고 이 고정 부채를 우리 고정 자산, 토지와 건물의 총 가액으로 나누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if error 함수를 써가지고 분모와 영인 구간은 그냥 0으로 표시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이제 에버리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기간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과 담보 비율, 그러니까 LTV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한 작업이지 뭐 그렇게 그 복잡한 연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로 가면 똑같아요. 요거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한 거 가지고 카피해주고, 요거 월간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미프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6개월씩 더하면 됩니다. 이때는 6개월씩 더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 월수가 아니고 이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참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까지 쫙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초하고 기말하고 이 처리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따로 해야죠. 이건 6개월 이제씩 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기에는 기말의 현금은 그 기의 순현금 흐름, 그 다음 기는 기초현금은 전기 기말현금, 그리고 기말현금은 기초 더하기 그 기의 순현금 흐름 해가지고 이제 끌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IRR 구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이제 ROE라는 건데요. ROE는 배당금을 그 자본금으로 나눈 거예요. 그냥 내가 투입한 자본금 대비 배당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 하는 거를 매기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개념 없이 그 기마다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수식을 보면 앞에서 이제 1종하고 2종하고 우리가 자본금 들어가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전체 합계가 일단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여기다 끌어다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700억에서 변함없이 쭉 가니까 이제 분모는 사실상 700억입니다. 근데 그걸로 무엇을 나누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요 배당금, 요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배당금은 우리가 지금 한 회계 연도를 6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6개월치 배당금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그냥 나누는 건데, 저렇게 하면은 연율이 아니고 6개월의 수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거를 연율로 환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율로 환산할 때는 얘를 그 곱하기 12 한 다음에 나누기 회계 연도 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2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개월씩 회계 연도를 했으면은 12 나누기 3개월로 나눠줘야 되죠. 12를 우리 1회계 연도를 구성하는 개월 수로 나누어서 그게 곱해지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ROE를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ROE도 참고로 뭐 부동산 처분 손익 제외한 걸로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그게 ROE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기간의 ROE도 전체 배당금에다가 자본금 나누는 식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실제 월간 캐시 플로우에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IRR이 계산이 되고요. 부동산 처분 손익 제외한 것도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매 회계 연도별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 회계 연도별 재무제표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다른 재무 비율들 DSCR 밸런스시트에서는 Debt Equity Ratio하고 LTV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로 가서는 RO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계산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가정 시트로 옵니다. 결과를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칸들을 이제 만듭니다.